3월 1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연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긴급 대출, 스타트업 리스크 최소화 조치. 자, 이와 맞물려서 미국 당국 SVB 시그니처 긴급 자원 지원을 결정하였다. 예금자 보호위에서 32조 원을 투입한다. 자, 내용을 좀 보면은요. 미국 연준과 재무부는 은행이 모든 예금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적격 예금 기간에 추가로 자금을 제공한다.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유동성 위기 압력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번 조치는 예금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자금과 신용 공여를 보장하는 은행 시스템 능력을 강화할 것. 중요한 말이 언급되고 있죠. 미국 재무부, 연준, 미국 예금보험공사 수장 공식 성명을 내었다. 자넷 옐런, 제롬 파울, 마틴 그룬버그 예금보험공사 의장은 같은 날 공식 성명을 내놓았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중 신뢰를 강화하고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이 가계 및 기업 대출을 제공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 자,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준은 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새 기금을 조성한다. BTFP라고 하는 기금을 조성합니다. 미국 국채와 MBS, 주택저당증권 등 담보를 내놓은 은행엔 1년간 자금을 대출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BTFP 지원 용도로 환율 안정기금에서 최대 원화 약 32조 원, 250억 달러를 사용 가능케 할 계획이다. 연준과 재무부는 아울러서 SVB와 폐쇄된 시그니처 은행 또한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 비보험 예금자도 모두 보호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서 미국 당국 SVB 예금 전액 보증하겠다 발표해 뉴욕 증시 선물 상승세이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USDC 다이 패깅 안정화가 되고 있다. 예금 전액 보증에. 자, 연준의 고민. 병을 줬으니 약도 줄까? 금리 인상 25bp로 선회 가능성. 25bp 올리고 금리 인상 중단할 확률도 무척 높겠죠. 그리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언급할지. 자, 그게 핵심이겠지만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친암호화폐 은행 시그니처도 최종 폐쇄. SVB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두 번째이다. 재무부와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공동 성명 중 뉴욕주 허가당국이 폐쇄한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스템적 위험 예외 조치를 발표했다. 은행 감독 당국은 시그니처 은행 이용자가 예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시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이제 앞으로 기득권의 의도는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들, 제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여다. 3,500만 원 밑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대에 올라와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자, 먼저 시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은 2,970만 원 언저리, 3,000만 원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쭉 빠졌더니 다시 한번 물량 받아내고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죠. 얘는 지금 시장이 아직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인프라가 다 안 깔렸죠? 제도권으로 SEC와 리플의 소송으로 인해서 법안과 규제가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여기다 돈을 쓸 수 있는 혈관을 만들어내놓고 경기가 퍼졌을 때 자금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자, 그래서 먼저 그냥 의도를 좀 파악하고 갈까요? 2024년도, 2023년도 하반기 또는 4년도 요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의 자산입니다. 이걸 좀 줄이고 있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다음 경제가 폭락했었을 때 연준이 다시 한번 통화정책과 그리고 미국의 재정정책이 지금처럼 집행될 겁니다. 즉 통화 시스템이 파괴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자산, 돈을 찍어서 이 찍힌 돈들은 어디로 들어올까요? 자, 지금 혈관을 만들어 놓는다고 방금 전에 설명을 했죠? 리플과 SEC 소송으로 규제가 나오고 법안과 규제가 나오고 따라오는 이 혈관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필두로 해서 타 코인들, 알트, 이더리움과 함께 타 ETF가 승인이 나겠죠. 그리고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이쪽으로 자금을 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자, 내년도 또는 올해 하반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024년 기준점으로 해서 조금 땡겨질 수도, 조금 뒤로 갈 수도 있겠죠. 요 기준점이에요. 경제 폭락이 나왔을 때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다음 자금줄,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초기 시장 참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천문학적 기회가 오고 있음을. 정리를 하면 늘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옵니다. 동반되어서. 자, 인생은 운빨이라고 하죠. 운칠기삼. 이 운도 실력이 돼야 잡을 수가 있어요. 즉,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대운을 만납니다. 멈추지 않고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운을 만나게 되죠. 복 들어오는 일 해야 큰 복이 들어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큰 위기와 함께 큰 대운도 곧 있으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상승권, 물량 소화하고 상승권이다. 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집을 했다면 시장이 엄청 흔들거릴 때 온통 미디어를 통해서 악재가 쏟아질 때 매입을 하였다면 또한 싸게 매집을 했겠죠. 자, 지금 다시 한번 언급드려요. 3천만 원 돌파하고 3,500만 원 언저리입니다.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자, 월봉으로 그러면 잠깐만 볼게요. 다시 한번 본 김에 한번 쭉 보고 가시죠. 본 김에 차트를 한번 쭉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라인 여기 돌파 나오면 3,500 나오면 넘어가면 불편합니다. 매집은 더 이상 없다. 자, 그리고 2번 라인이 차익 실현 기준점이에요. 자, 3번 라인은 전고점 돌파. 요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잘하면 찔끔 돌파하고 또는 돌파가 나오고 꺾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2번 라인점 기준점이에요. 요거는 SEC 소송과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매크로 경제 이슈들을 같이 맞물리면서 수정을 해나가면서 업데이트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돌파가 나오면 한번 틀 겁니다. 위에 이동평균선 저항대가 따라 내려오고 있죠. 자, 얘는 저항대로 작용을 할 거예요.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하여라. 사실 큰 그림에서는 지금 3천만 원, 비트코인, 이더리움 200만 원, 추후에는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에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가격 하나에 1억에 1억 간다. 자, 비트코인 하나 가격에 10억, 20억, 30억, 50억 간다. 자, 우리는 그 시기를 먼저 선취 매입하는 겁니다. 강남 부동산을 30년, 40년, 50년 전에 미리 매입해서 기다리는 거다. 자, XRP의 가격은 493원. 얘는 반등이 살짝 늦죠. 시장과 대비해서 영향을 받고 있으나 중요한 건 얘는 올해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겠죠. 소송에 대한 원년이다.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폭등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차익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쵸? 왜냐하면 홀세일, 도매용, 그리고 전 세계 금융기관의 다음번 중앙은행, 그리고 거대 다국적 금융기관, 이게 금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송금기업, 카드 결제망, 비자와 마스터를,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기준점으로 한 카드 결제망, 신용평가회사, 그리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중국의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그리고 미국의 구글페이와 애플페이와 기타 페이들이 다 전 세계에 연결됩니다. 그 망의 중심에 리플과 XRP, 리플렛, XRP 얘네가 있는 겁니다. XRP 레저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확장해. 자, 이더리움 클래식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자, SVB 사태가 25BP를 부른다. 긴장한 미국. 자, 이 SVB 사태를 통해서 기득권의 의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기득권이 아직은 시장을 부술 의도가 없다. 더불어 금리 상단, 즉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다. 아직은 시장을 부수고 싶을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 흘러나오는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소식들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지표도 한번 보시죠. 먼저 미국 주가지수 선물. 자, 미국 증시의 선물이에요, 현재. 장 열리기 전이잖아요. 자, 다우 0.8,
상승 중이고요. S&P 1.16, 자, 나스닥 1.20, 러셀 1.91 다 상승 중이다. 자, 늘 반대로 하는 습관, 즉 뭐든지 1% 안에 들어가려면요 생각이 조금 또라이가 좋습니다. 99%가 봤었을 때. 그런데 이 1%가 바라보는 99%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두가 노 할 때 예스 할 수 있어야 된다. 모두가 예스 할 수 있을 때 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선물은 상승 중이다. 원화는 강세이다. 1313원. 원달러 환율은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이다. 달러는 104.5, 달러 약세 중이다. 자, 그리고 긴축 가능성 부활, 긴축 완화 가능성 부활하였다. 즉 연준이 긴축을 올릴 수가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 올리지 않겠다는 걸 저는 지금 나오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슈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은 1310원대 중후반 등락 전망한다. 자, 원화 강세, SBB 파산으로 연말 금리 인하 낙관론 부활. 자, 금리 인하가 언제 나올지 그거는 지켜봐야 돼요. 2024년 기준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자, 중요한 건 이때는 위험 신호예요. 자, 달러 인덱스는 104 초반선으로 내려왔다. 자, 그러면서 주요 이슈가 있었는데요. 쭉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분위기에 무슨 빅스텝이냐. 그쵸? 국채시장 정점 찍었나. 자, 금리가 끝이 다가왔다. 이 분위기에 무슨 금리 인상이냐. 25bp 하고 끝낼 수 있을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 국채시장의 금리를 보게 되면 10년물은 3.73, 좀 내려왔어요. 4%까지 갔었죠. 미 국채 2년물은 4.5%. 자, 한번 볼게요. 먼저 2년물부터. 왜냐하면 미국 페드의 정책 금리는 2년물에 연동돼요. 미 국채 10년물은 시장금리, 시장금리는 경제 성장률에 연동되고요. 정책금리, 얘는 미국 페드의 정책금리에 연동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는 뭐죠? 경제 성장률, GDP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게 바로 돈값인 금리예요. 과거의 경제 공식이었던. 우리는 돈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배웠다고 해도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걸 몰라야지 끊임없이 노예로 살다가 끝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물가를 급등시켰죠. 그리고 실물경제 파이를 축소시켰습니다. 이 와중에 결국 금융권이 흔들거리게 되었죠. 이러고 기득권은 그래 이제 멈추자. 잠깐 열어주자. 물가도 꺾일 거고요. 위험자산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다만 얘네들은 찐 상승이 아니에요. 왜? 경제 펀더멘탈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번 경제 수축기에서, 경제 폭락기에서 새로운 세상이 깔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또한 다가오는 위기와 기회를 함께 준비해야 되겠죠. 자, 미국 국채의 2년물 보이시죠? 지금 하루짜리인데 이거 보면 하루짜리로 보지 마시고요. 자, 이걸 1개월짜리로 보시죠. 훅 내려왔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5%를 찍고 훅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3개월 한번 보시죠. 훅 내려갔죠? 그쵸? 굉장히 뜻하는 바가 크다 생각을 해요. 1년짜리도 좀 내려왔네요. 그래서 연준의 상당 금리가 무척 높다. 이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의 흐름을 통해서 연준의 긴축 시그널 또한 채권 시장에서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올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10년물의 흐름을 보시죠. 10년물 또한 자, 요 흐름인데 하루짜리 말고 1개월짜리 보게 되면 훅 꺾였습니다. 훅 꺾였다. 3개월짜리가 훅 꺾였다. 1년짜리는 조금 꺾였다. 자, 3년짜리를 보게 되면 고점권에서 아직 많이 내려갈 갭이 남아있다. 자, 많은 시장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장의 흐름이 보이시죠? 자, 미국 중앙은행, 미 연준에서 암호화폐 산업 전문가 팀을 만든다. 자, 다가오는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붕괴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구축, 그와 맞물려서 저는 진행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미국 연준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중앙은행의 우려 속에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팀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이클 바, 리플 고문이죠. 자, 그리고 마이클 바 중앙은행 감독 부의장, 연준 부의장입니다. 암호화폐 부문 감독을 돕기 위해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있다.
리플과 무관하지 않는 마이클 바. 자, 이 사람이 암호화폐 부문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변혁적 효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인정하지만 적절한 가드레인이 마련되어야만 혁신의 이점을 실현할 수가 있다. 즉 제도와 규제와 법안과 맞물려주는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인지를 해야죠. 통화 시스템 종이화폐가 끝나고 자 종이 혈관 그 중심에 있었던 스위프트 1.0 메시징 방식입니다. 이 국제 표준을 ISO 20022로 바꿉니다. 20022로. 자, 그리고 스위프트 2.0의 도입. 리플렛은 뭐죠? 메시징 방식이 아니라 여기 플러스 돼서 가치가 직접 돈을 보낸과 동시에 물질을 보낸과 동시에 토큰을 보낸과 동시에 가치가 함께 이동하게 되는 바로 웹 3.0 리플렛이 진정한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좋게 포장을 해서 사실 가치의 인터넷도 맞고 그들이 만들어내가는 사실 금융 또는 디지털 혈관망입니다. 새로운 금융과 새로운 디지털 혈관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플의 고문이었던 자,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으로 가서 그 시스템과 새로운 팀을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이미 인프라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정리를 하면 CBDC, NFT, 스테이블코인, 각종 토큰들과 코인들 자 얘네의 이동 얘네가 미친 듯이 이동을 할 겁니다. 전 세계로. 이 중심에 리플 네트워크, XRP가 있다. 그리고 CBDC와 NFT와 스테이블코인과 각종 토큰과 코인들이 있다. 이게 답안지입니다. 아시겠죠? 전국의 비트코인 결제 상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카페, 한의원, 펜션, 식당, 레스토랑, 노래방 등 업종 다양하다. 이거 대한민국 모습인데요. 자, 대한민국에서도 비트코인 결제할 수 있는 곳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 인천, 울산, 경남, 강원, 전북, 경기 등 각 지역에 퍼져 있다. 카페, 한의원, 펜션, 식당, 레스토랑 등 다양한 업종이 비트코인을 결제 대금으로 받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이들 상점의 위치를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에 공유하고 돈줄을 독려하고 있다. 자, 그런데 조금 보면 그다지 아직은 많지가 않아요. 트위터에 비트코인 결제를 올 1월 최초로 공지한 경남 김해의 나무정원 카페 등 카카오 맵 지도에는 비트코인을 받는 6곳이 공유되어 있다. 2달 사이 5곳이 늘어났다. 자, 아직 11곳이라는 거죠. 전국에 11곳. 뭐 여기에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좀 무슨 말이죠? 광화군의 조커피렛, 울산의 통대 물갈비 국밥, 성북구의 화덕과 베토맨, 광화군의 남치당 한옥 이야기 펜션 괜찮아요. 한의원 등이다. 자, 이제 초기 시장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시고 흔들거릴 때마다 매집을 하여라.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미래를 예측해야 돼요. 이거를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예측하는 능력을 늘 훈련을 해야 결국 부로부터 돈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시간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VB, 실리콘밸리 은행에 익스포저가 있다.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은 실리콘밸리 은행에 조금의 익스포저가 노출되어 있다. SVB, 실리콘밸리 은행은 우리의 은행 파트너였으며 우리의 현금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의 일상적 비즈니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다양한 은행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으며 탄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 또한 이리 언급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의 기득권의 핵심에 바로 리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동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거대한 물결의 에너지의 파동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